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성북구리미술관에서 진행 중인 땅의 소리 김승영 전을 기획한 김경민 학예연구사입니다. 이번 전시에 참여한 김승영 작가는 한국 현대미술을 대표하는 설치 작가이자 미디어 작가로서 1996년부터 현재까지 성북구리미술관을 비롯한 국내외 주요 미술관 등에서 다수의 개인전을 개최하였으며 또 국립현대미술관, 국립중앙박물관, 뉴욕 PS1 모마 등 국내외 주요 프로젝트 및 기획전에 초대되어 활발한 작품 활동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또한 김승영 작가는 작년부터 진행 중인 성북구리미술관 거리갤러리 공공미술 프로젝트 바람의 소리 전시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김승영 작가와 함께 본관에서 진행 중인 땅의 소리 전시를 중심으로 작품 세계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설치미술하는 김승영입니다. 현재 성북구립미술관에서는 작가님의 개인전인 땅의 소리 김승영 전이 개최 중인데요. 우선 작가님께서 직접 지으신 이 땅의 소리라는 전시 제목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 제목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요? 저는 여러 종류의 작가들이 있겠지만 저는 어떤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작가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생각해 보면은 일단 인간과의 관계라든가 인간과 세계와의 관계 또는 뭐 사물과의 관계 그런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어떤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사실 요즘 같은 경우 지금 팬데믹이 왔잖아요. 인간이 갖고 있는 조건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욕망이라든가 그런 것들 스프링복 현상이 지금 더욱더 드러나고 있는 현실인데 그런 가운데 멈춰져 있는 지금 이 땅의 소리를 한번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어떤 사면은 사는 이야기도 있겠지만 죽음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그 외에도 어떤 지금 우리는 어떻게 관계를 해야 될 것인가 땅의 관계 그런 생각에서 땅의 소리라는 제목으로 작품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이번 전시는 2층과 3층으로 구분되어서 층마다 각각 다른 성격의 작품들이 전시되고 있는데요. 우선 2층 전시실 입구에 들어서면 마주하게 되는 작품 창은 노란색 시티지와 함께 관객들에게 색다른 풍경을 제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노란색이 주는 의미 그리고 창문이라는 것이 함의하고 있는 바는 무엇인가요? 일단 노란색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자면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 노란색은 굉장히 뾰족한 색깔이기도 하지만 과거로 돌아가는 좀 더 시간적인 의미가 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성을 그 창이라는 게 갖고 있는 뭔가를 바라보는 대상을 조금 더 아득하게 그렇게 관객들이 그 평상시에 봤던 일상의 풍경들을 어떻게 색을 통해서 또 다시 다른 각도로 볼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하면서 설치를 했습니다. 네, 그 미로와 같은 길을 따라가다 보면 작품 빛을 만나게 되는데요. 아주 오래된 장소에서 촬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낡고 허물어진 공간 또는 폐허와 같은 장소성은 이전 선생님의 작품들에서도 자주 발견되는 요소인데요. 이런 공간 혹은 장소성은 이 작가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모든 작가한테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사실 장소라는 거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환경과 거의 맞닿는 말이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 놓여져 있느냐에 따라 작가들은 여러 가지 또 다른 생각들을 해내겠죠. 그래서 저는 사실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많이 참여를 했었는데 특히 외국에 갔을 때 전혀 다른 풍경, 다른 공기 뭐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제 세포 전체가 다 열리는 느낌이 나는 거죠. 그때 새로운 작품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빛이라는 작업은 노르망디에 있는 레지던시에 갔다가 논멜 장군이 해안가에다가 벙커를 굉장히 많이 만들었어요. 그 지하 벙커에 들어갔을 때 그 뚫려져 있는 어떤 벽이
뚫려져 있는 공간을 이제 어떤 그 구멍을 통해 가지고 빛이 새어 들어와서 한 벽면을 어째 불꽃처럼 계속 움직임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바라보고 있을 때 굉장히 그 갖고 있는 그 낯선, 그러면서 또 그 생동감 같은 거는 그런 어떤 벅찬 느낌을 받았던 거죠. 그래서 이거를 습관적으로 핸드폰으로 찍어서 그대로 보여주는 건데요. 사실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제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는, 아주 어렸을 때는 정말 뭣도 모르고 죽음과 삶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가 많았어요.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구체적으로 일상에서 그것들이 보여진다는 거죠. 저는 그걸 잡아내게 제가 갖고 있는 본다는 육안의 눈이 아니라 심상의 눈으로 그걸 보고 그걸 옮기는 거예요. 그걸 통해 가지고 또 다른 번역을 관객들이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네, 그럼 2층 가장 안쪽 넓은 공간에 설치된 작품 비욘드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쭤보고 싶은데요. 작품이 설치된 공간은 불과 물, 토기, 흙이죠. 또 무엇인가 타는 듯한 냄새, 공기, 그리고 불과 물이 만들어내는 이 사운드들까지, 특히 근원적이고 원초적인 이런 자연의 요소들이 공간을 채우고 있는 점이 매우 흥미롭게 느껴지는데요. 이러한 요소들이 의미하는 바는 또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2020년 작년 팬데믹이 같이 갑자기 왔잖아요. 그걸로 인해 가지고 모든 현상이 멈췄지만 멈춤과 동시에 누군가는 죽어나가는 사람들도 있었던 거죠. 특히 제 주위에 팬데믹, 코로나 때문에 죽은 사람들은 없지만 공교롭게도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게 저한테는 왜 그런지 몰라도 다른 때 갖고 있던 죽음하고 좀 다르게 다가오더라고요. 제가 지금 현재 느끼고 있는 삶과 죽음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불이 갖고 있는 의미는 어떤 정화라는 부분도 있지만은 그 또 다른 풍부한 뜻들이 있겠죠. 그게 물과 만났을 때 어떻게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했었고요. 특히 수조로 만들어진 문은 물이 위에서 떨어짐으로 해서 똑똑거리는 어떤 노크 됐을 때의 위치에 물이 떨어지게 해서 사람들이 시선을 그쪽으로 가져가게 만들었고요. 떨어지는 물이 한 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몇 개가 떨어져서 서로 조화롭게 퍼지면서도 또 다른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특히 문이 세워져 있을 때와 다르게 바닥에 놓여져 있을 때는 저 너머에 대한 이야기를 운여적으로 좀 같이 설치를 했던 것이고요. 불 같은 경우는 불 가운데 토기라는 걸 넣어서, 토기, 그러니까 물레가 시계 원래 반대 방향으로 해서 물레를 차게 되어 있는데 그걸 찍은 상태에서 반대로 회전시키게 만들었죠.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돌아감으로 해서 어떤 시간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불이 갖고 있는 정화, 물이 갖고 있는 풍부한 또 다른 죽음에 대한 이야기, 그러면서 생명에 대한 이야기, 그들이 합쳐져서 어떤 조화롭게 관객들한테 무언가를 줬으면 해서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네, 그럼 이제 3층 전시 공간에 설치된 작품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작품은 아무래도 뇌라는 작품인 것 같은데요. 이 무거운 쇠사슬로 만들어진 뇌의 무게를 0으로 설정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일단 쇠사슬을 먼저 얘기를 하자면은 좀 더 이야기가 쉽게 풀릴 것 같은데요. 저는 저의 감정에 대해서 좀 더 자유롭고 싶고 거기에서 놓여지면 정말 영혼이 맑아질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늘 저는 저의 어떤 감정에 얽매여져 있는 느낌이 항상 들거든요. 그래서 쇠사슬이 갖고 있는 그 고유의 어떤 재료의 특성상 어떤 구속 그런 것들이 느껴지죠. 그래서 쇠사슬로 뇌를 만들게 된 거고요. 어떤 그렇게 함으로 해서 그 무게는 얼마나 될까라고 한번 저번에 쟀었는데 거의 10.5kg 딱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생각하면서
과연 근데 또 무게는 뭘까? 생각에는 얼마나 많은 무게가 있는 걸까라고 생각했을 때 같은 생각이라도 어떨 때는 굉장히 천근만근처럼 무거운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똑같은 생각이 돼도 어떨 때 깃털처럼 정말 가볍게 지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과연 그 무게는 우리가 잴 수 있는 걸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만든 작업입니다. 현재 그 많은 관람객들의 호응을 얻고 있는 작품 쓸다를 또 살펴보겠습니다. 사운드 설치 작업인 쓸다는 먼저 2010년 공간 해밀턴에서 전시되었던 작품이죠. 당시에는 이 텅 빈 전시실 공간에 오직 빗자루로 바닥을 쓰는 사운드로만 공간을 채워놓으셨는데요. 이번 전시에서는 비질 소리와 함께 냄새와 빛으로 공간을 채우고 또 책상과 의자, 스탠드가 함께 설치되어서 관객들이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이렇게 작품이 확장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한데요. 2010년도에 해밀턴에서 했던 작업 같은 경우는 사운드 이펙트 서울이라는 전시였었는데 2010년도에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정말 기록적인 눈이 왔어요. 눈이라는 게 올 때는 굉장히 침묵적인 느낌이 나죠. 그런데 온통 세상은 사람들이 그 눈을 쓰는 빗자루 소리로 꽉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굉장히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소리를 녹음을 해서 해밀턴 한 70평 정도 됐는데 거기다 오직 사운드 8채널로 해서 작업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왠지 그에 갖고 있는 공허한 느낌 같은 게 저한테 있었고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좀 더 발전시킬 수 있을까 생각을 하면서 이걸 생각이라는 걸 쓸어내는 작업으로 좀 더 구체화해서 보여주면 관객들한테 뭔가 생각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요. 왜냐하면 그때 그 공간에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아무것도 전시가 안 됐네 하고서 나가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뭔가 좀 친절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지금 이 책상에 종이가 놓여질 테고 펜이 놓여져 있으면 사람들이 뭔가를 써서 뭔가 버리는 이 행위를 통해 가지고 작업이 완성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사실 버린다라는 행위인데요. 누군가가 생각을 버리는가 동시에 지금 쌓여지고 있거든요. 이게 어쩌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쩔 수 없는 숙제가 아닐까? 버림과 동시에 채워지고 너무 아이러니한데요. 이 부분이 저한테 어떤 화두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작은 영상 작품이 있습니다. 작품 쓸다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건 서소문 성지역사박물관에 공이라는 주제로 해서 작품 기획전이 열렸는데 그때 출품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작품이에요. 공, 굉장히 어려운 말 같은데 사실 저는 직관적으로 저 작품을 만들 때 허공을 찍었어요. 허공이라는 게 갖고 있는 게 사실 굉장히 공이라는 것과 맞닿는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허공, 드나듦의 자유로운 그런 거를 이야기하는 게 어떤 허공 같아요. 텅 비어 있다. 뭐 그런 얘기도 하지만 과연 우주가 텅 비어 있는지 아닌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뭔가를 꽉 차 있는 느낌도 동시에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찍어서 처음과 끝부분에 넣었고요. 그 사이에 진간사 스님이 스스로를 빗질하는 것 느낌은 주기 위해서 디졸버라든가 그런 아주 간단한 장치를 통해 가지고 빗질하는 그 빗자루 그 끄트머리에 있는 것이 스스로를 쓸어 나가는 느낌 같은 걸 주어졌습니다. 사실 비질 소리라기보다 빗질 이거 자체가 멀리서 봤을 땐 굉장히 평화스럽고 고요하고 뭔가 정적이고 그런 것 같지만 실제로 디테일하게 들어갔을 때는 빗자루 끝에서 땅하고 맞닿았을 때 쓱 쓸렸을 때 그 마사토가 막 튀는 그런 것들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거는 굉장히 거칠고 어떤 이 사바세계 전체를 보여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그게 두 가지가 같이 동시에 우리가 갖고 있는 한 부분을 인간 세상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어쩌면 비운다는 것도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요. 네, 사실 이번 땅의 소리 전시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전시 일정이 연기되기도 했었고요. 또 전시를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전시할 작품들의 주제나 내용들이 다소 변화하기도 했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어느 때보다 이 많은 관객들의 공감과 호응을 이끌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전시를 통해서 작가님께서 가장 전달하고 싶었던 의미가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사실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욕망으로 인해서 자연과의 관계를 우리가 스스로 끊어버리는 것 같은 것을 많이 느껴요. 사실 아메리카 인디언들이라든가 우리 선조들 같은 경우는 자연과 동화되고 자연에 속해 있는 자기 자신을 굉장히 귀중하게 또 여길 줄 아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서구 문명이라든가 그런 것들로 인해서인지 아니면 스스로의 욕망 때문인지 자연을 지금 끊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 시대 이 팬데믹에서 조금 더 어쩌면 처절하게 뒤를 돌아보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 앞으로 우리가 갈 수 있는 방향을 잡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번 전시를 준비하게 됐고요. 사실 생각한다는 거는 우리가 생각한다는 게 사실은 늘 생각하는 것 같지만 잡념에 많이 물들어 있을 때가 많거든요. 실제로 버려야 될 거 버리지 못하고 끌어안는 경우도 많고요. 실제로 안고 있어야 될 거를 버리는 경우도 많은 거죠. 그런 부분에서 이 자리에서 누군가가 앉아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만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세계와의 관계라든가 또는 사람과의 관계를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전시회가 됐으면 합니다. 김승영 작가님과의 인터뷰 어떻게 보셨나요? 이번 땅의 소리 김승영 전을 통해 우리는 근원적인 자연과의 조우 그리고 일상 속 비움과 같이 김승영 작가가 세상을 감각하는 방식을 느껴볼 수 있습니다. 그의 작품 세계는 더없이 담백하지만 그와 동시에 깊은 감동과 긴 여운을 남겨주고 있습니다.